일단 오늘 3자 회동도 했고요. 이른바 이준석 신당이 기정사실화가 되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신당을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도부하고 얘기는 많이 안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그 정치 경험도 많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그 고민도 많이 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게임하듯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밀고 당기기 하는 전략 중에 하나. 그래 뭐 쉽게 표현하면은 이게 광팔기 수법 뭐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 나는 상기동 사람이고 노원병이 진심이다 이런 표현을 쭉 해왔거든요. 예. 근데 느닷없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명분들을 자꾸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추진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은 영석, 그야말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석이면 무언을 빕니다.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좀 야멸차게 그 전망을 하면 결국은 혼자서 대구 무소속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비명계까지 아우르고 하려면 이준석이 빠져야 되는 거죠. 매일 징징대고 투덜거리고 또 빈정상하고 그다음에 빈둥빈둥대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신당을 할 수 있어요? 저희 모아보니까 이제 시작이 좀 된 것 같아요. 이른바 이준석 신당에 대한 십자포와 신당 영석이 될 거다. 이준석 전 대표의 광팔기 수법이다. 아까 김근식 교수는 결국은 신당에서 무소속, 신당 잘 안 돼서 무소속으로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간다는 취지를 얘기했는데 장해찬 최고도 여기 덧붙인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일단은 저기서 이야기했던 분들 중에 박정아 수석 대변인도 그렇고 김병민 최고도 그렇고 김근식 교수님도 위원장님도 옛날에 다 이준석 전 대표와 바른미래당 같이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 대표가 틈만 나면 이야기하는 윤핵관 하는 우리 당의 중진들도 이 전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에서 그때 다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응원해줬던 분들이에요. 근데 정치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편이 더 많아지는 게 좋은 정치인데 이준석 전 대표를 보면 정치를 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적대 관계의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이준석 하면 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편이 점점 더 줄어들고 현명해지거든요. 그 자체가 신당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양당에서 공천 떨어진 사람들, 공천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신당을 만든다 한들 그 안에서도 과거의 바른정당이나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 같은 그런 사건들이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어떤 비대한 자아를 좀 내려놓고 신당을 함께할 동료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게 됐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처지까지 내몰리진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 자기 간판으로 한번 원맨 팀으로 승부를 보겠다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구 출마의 명분부터 대구 지역구에서 이준석 브랜드로 어느 정도 표를 받는지까지 뭐 넘겨야 될 산이 많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준석 신당 비판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저희도 대구 경북 지역이나 전국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말처럼 더 참신하고 유능한 새로운 젊은 기수들을 많이 내보내고 또 중진들이 희생하는 모습 보이고 이렇게 뭔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전 대표 신당의 존재감이 없어지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국민의힘도 방심하지 않고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이 좀 바뀌었고요. 한번 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본인 정치적 고향, 뭐 실제 고향이기도 하고 상계, 노원병에서 3번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이제 대구 출마,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명분 싸움에 대해서는 장윤주 변호사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 하면 노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노원의 아들이 왜 대구 또는 영남 기반 신당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준석 전 대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명분을 쌓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명분을 쌓고 있는 동시에 여론을 살피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어려운 도전하겠다, 뭐 기성 정당의 아성을 깨는 것이 어려운 역할
역할이다. 그래서 뭐 지역구 출마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로 지금 대구 출마 가능성까지 타진이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역구 출마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비례정당 그러니까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비례신당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노원으로 안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참 아이러니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이게 선거 개편도 있긴 한데 일단 뭐 저것도 2년 전이니까 뭐 정치야 많이 가변성이 있고 많이 변하긴 합니다만 노원에서 이제 내리 이제 3번 출마를 했다가 다 낙선을 일단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신당 창당 영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당을 만든 다음에 본인 직접 대구 지역구에 뛰어들 가능성까지 일단 다음 달 신당 창단을 앞두고는 여러 운들을 좀 이준석 전 대표가 띄우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 질문은 설주환 변호사께 질문 드릴 텐데 잠깐만 장혜찬 최고위원께 팩트 체크요. 아까 바른미래당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절하했고 최대치 비판을 쏟아냈던 박정아 의원, 김병민 최고위원 그리고 김근식 교수 이 3명 다 이준석 전 대표 행보 중에 3명 중에 잠시만요. 다음 화면을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이 2명 박정아 의원, 김근식 교수 그리고 김병민 최고위원이 바른미래당 함께 소속이 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 전부 다가 아니라 예. 김근식 교수는 바른미래당 소속이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교류나 친분이 많았던 분들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죠. 저희랑 예. 중진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근본이 이제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 소속의 의원들 그때 함께 정치했던 인물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쨌거나 같이 했던 분들조차도 또 전당대회 때 이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이 전 대표와 많이 돌아섰다. 대표적인 게 전당대회 끝나고 당선된 날 되자마자 제일 먼저 얼싸안았던 게 정진석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와 전진석 의원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다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의 권성동 의원 전당대회 때 이준석 전 대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관계가. 같이 하면 할수록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여기서 좀 핵심은 뭐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당명은 바뀌었지만 뭐 총선 패배 이후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는 뭐 이런 정도는 저희가 감안해서 고려해서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설전 변호사님. 네. 뭐 저희가 만약에 신당까지 만든다면 이제 뭐 대략 5번째, 4-5번째 정도의 당이 될 텐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신당 경험이 있고 창당 경험이 있는데 꽤 어려운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 않나 했더니 신당 창당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고 실제로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더라고요. 뭐 창당에 들어가는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은 좀 있습니다. 그걸 이게 뭐 절차대로 쭉 진행을 하게 되면 하지만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는 신당이란 것이 온전히 본인이 다 만들어서 하는 신당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만약에 오늘 금태섭 의원 같이 새로운 뭐 금태섭 신당에 합류하는 형식 뭐 그런 식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얼마 전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신인규 대표, 신인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정바세라고 아니면 민심도 가칭 민심동행이라고 하는 어떤 지금 정당 체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어찌 보면 그릇이 있다고 보여요. 여러 가지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이식이 될 수도 있고 거기를 규합해서 본인이 규합을 해서 당을 만들 수도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절차라든지 물리적인 인원수, 정당에 꼭 필요한 정당법에 필요한 요건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진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내용을 가는 것은 뭐 내년 총선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 어찌 보면 선거에서 보여주는 홍보 능력은 그래도 저는 뭐 상대 당이었지만 상당히 인정하는 편이거든요. 선거 전략 면에서는 충분히 훌륭한 재원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정당법에 따른 정당만 어떤 기틀이 잡아진다고 한다면 저는 예.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실질적인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봅니다. 본인도 이제 신당을 구축하는 제3지대를 다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정 부분 자신이 있다는 얘기를 오늘 그 3자회동 마치고 나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금태섭 전 의원 만났고요. 이상민 의원은 얼마 전에 식사를 함께 했다. 뭐 양양자 대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뭐 여기에 천아용인의 허은하 현역 의원은 일단 내부 국민의힘 변화를 위해 애쓸 거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멘토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여러 조언과
교류 아래, 교감 아래서 뭐 창당 얘기가 지금 벌써부터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정혁진 변호사님. 그래서 저희는 언론이니까 전망하고 관측하는 거잖아요. 벌써부터 과거 제3지대의 그 정당들의 과정과 결과를 좀 짚어봤을 때 특히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호남, 특히 광주를 중심으로 했던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이 당시 광주에서 이제 반문 정서를 업고 많은 의석을 했다가 이제 2018년에 해산했는데 직접 비교되는 부분, 이 흐름을 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일단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상황에서 누가 합류하겠는가. 저는 영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지역구 영석. 비례는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몇 석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역구에서 이길 만한 데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가 되거든요. 게다가 예.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2023년 대한민국은 정치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야가 타협하고 그러는 것인데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타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뭐냐면은 지금 각 정당에 대한 지지보다 역지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내년 4월에 이제 총선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심리가 강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3당이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준석 씨 덕분에 여당에서 가능한 한 젊은 사람들을 많이 공천하지 않을까. 아하. 그럼 김이 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씨 신당이 생긴다고 한들 예. 거기에 누가 합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뭐 한번 경험 쌓기 위해서 한번 출마를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 말고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가 합류할 것인가? 저는 지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도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심한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데 네네. 그런 차원이라면 물론 거기는 양당 체제지만 제3 혹은 뭐 다른 여집합들이 살아날 공간이 없다. 너무 극단 혹은 차악을 뽑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일단 뭐 이준석 전 대표의 과거 정치 이력과 오늘 금태섭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금태섭 전 의원까지 3자 회동 얘기를 첫 번째 주로 만나봤습니다.